사람 관리의 기술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창업 마케팅 역량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뭐고, 그리고 연구 동향은 어떻고, 그리고 이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고, 어떻게 하면은 잘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리더십을 이렇게 한번 연구한 걸 한번 정의한 걸 보면,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는 개인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 목표 달성을 향하도록 집단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일상적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을 또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직화된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는 공통된 정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표라는 것을 향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타인의 그 조직의 그 효과 및 성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동기부여라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추가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집단뿐만이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해서도 마음을 얻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집단을 대상으로 목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라는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리더십을 한번 어원을 한번 보면요, 리더십에서 배를 일정한 방향으로 리딩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배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힘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포커싱, 즉 집중을 하도록 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 그들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행동, 기술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추종자의 이익을 찾는 사람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나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1512년 이탈리아의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요, 역량 있는 지도자는 가능성이 기회로 바뀔 때를 인식하고 경쟁자나 상대방보다 더 빨리 반응하여 행운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마키아벨리는 리더는요, 내부적으로 시야가 고정이 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이제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정의를 하면, 리더는 그 집단을 대상으로 그 개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어떻게 보면 효과와 효율 두 가지를 이뤄내는 게 리더십의 하나의 정의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리더십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리더, 배를 어떻게 보면 리딩한다고 했는데 이 배를 예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배를 젓는 데 있어 가지고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피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어서 방향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배가 나아가는 방향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효과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종자들이 한 번에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젓도록 해줄 것인가. 이게 결국은 프로세서로서의 영향력인데, 리더는 결국은 방향타를 잡아줘야 되고, 이 호흡, 즉, 이 박자를 맞추도록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잘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배가 그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더십의 이제 주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주요 특성에 대해서 이론화시킨 결과를 보니까 이제 뭐 특성 이론이라든지 행동 이론 또는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고전적인 리더십의 하나의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리더다. 그래서 타고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성 이론이고요. 행동 이론은 리더는 행동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행동 이론이고, 그리고 상황 이론은요, 리더가 처한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와닿으실 겁니다. 또 이제 이게 198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슈퍼 리더십, 감성 리더십, 임파워먼트 리더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처세술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해서 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줌으로 해서 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 있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전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리더의 그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압도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편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이런 카리스마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인과 같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또 있고요. 셀프 또는 슈퍼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동의 기준과 내재적 동기부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두는데 구성원들의 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면은 뭘 해줄게 이런 것들이 전부 슈퍼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성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공감, 무엇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구성원과 같은 경험을 나누고 구성원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죠. 공감을 이루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느낌을 가짐으로 인해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파워먼트 리더십은 상대방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이양을 해줌으로 해서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줌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마음을 알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연구 동향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재 그 리더십은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리더십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로서 이렇게 전통적인 리더십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변혁적으로, 어떨 때는 임파워먼트, 어떤 때는 서번트, 어떨 때는 감성, 아니면 또 뭐 다양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앞에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사이트하게 리더십은 이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리더십은 why와 how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y는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why고요. how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why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how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관심과 수단의 배려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why 관점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인간의 욕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how는 그런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까 이 관점이니까 고객을 대하듯이 구성원들을 대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을 대하듯이 구성원들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욕구를 바라보면 거기서 why가 보이고요. 그리고 how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한 역량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없다면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만족시켜 준다면 그 대상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대상을 이렇게 대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배려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저는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관심과 배려다.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실천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몸을 얻을 것인가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 몸을 얻는다는 것은 슈퍼 리더십 뭐 그런 쪽이죠. 예전에 고전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음을 얻는다. 이게 신조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소비자 행동론과 같이 아니면 뭐 심리적인 부분과 같이 이런 부분이 많이 차용이 되어서 고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 주변의 구성원들한테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관심과 배려. 그런데 여기서 why가 아까는 뭐죠? 인간의 욕구적인 관점인데 이게 이유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션으로 저는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해야만 되는 거니까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y는 미션이고요. how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려인데 이건 내가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량은 뭐냐면 내가 뭔가 경험적인 이력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경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만큼 역량을 쌓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할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을 때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는 우리는 1인 퍼스널 브랜드 창기기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리더십은 이 경력에서 나오는데, 경력이 결국은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what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what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기부여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즉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미션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what으로서 how,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내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이 상대방이 원하는 what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중간에서 무엇을 제공할 건가,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70여 명의 장수들을 모아 연회를 열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 불이 이렇게 꺼져 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장수가요, 왕의 애첩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첩은 자신의 절개를 증명하고자 그 장수의 각건을 끊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바쳤는데요. 그러자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장수들은 모두 각건을 끊어주기 바라. 어떻습니까? 애첩은 자기 신의 절개를 증명하고자 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는데, 왕은 이 장수를 아끼기 위해서 모든 장수의 각건을 끊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적병에게 쫓기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찬 왕이 그때 한 장수가 나타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20년의 그 장수가 그때 애첩에게 입을 맞추었던 그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시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처한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 즉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은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구성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리더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리더십을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겸손과 사랑,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쓰고 싶은데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에 가치가 생긴다. 리더는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받기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대방한테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요, 상대는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라는 사랑을 실천했을 때 상대방 구성원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도 쉬운 일이죠. 예전에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보고 처음부터 가치가 생기기 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통해서 인큐베이팅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가치가 생기고 나의 구성원이 되어서 리더십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기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 마음을 얻는 이 과정이 사실은 베풀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시술의 제왕인 이제 한비자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이 마음을 얻는 것은 그분을 위한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그게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배려는 진짜 진심으로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거를 선물을 주었을 때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요, 특성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담은 하나라는 거죠. 자, 리더십은 뭐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마음을 얻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김춘수의 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한낱 꽃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덜풀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이 김춘수의 꽃이 결국은 리더십의 하나의 그 실천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내가 가치가 있고 싶을 때, 내가 처음부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을 받아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절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리더십을 실천할 때 상대방이 얼마만큼 절박할 때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리더십의 실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절박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을 때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라는 실천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리더십이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